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내년 대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대선 주자들이 유권자들의 관심과 지지세 확산을 위해서 주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정치적 기반인 광주 지역에서도 대선을 앞두고 여권, 대권 주자를 지지하는 모임이 잇따라 결성되고 있습니다. 유철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미래를 위한 정책 개발을 내세운 광주 전남 정책 포럼이 출범했습니다. 이 포럼은 지속 가능하고 차별 없는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약과 정책을 발굴할 예정인데 출범식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축사를 보내는 등 이 지사를 지지하는 모임으로 분류됩니다.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하는 모임인 신복지 광주 포럼도 지난 8일 창립식을 가졌습니다. 이 포럼은 이 전 대표가 주장하는 신복지 제도가 우리 사회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 대표를 지지한다는 입장입니다. 본격적으로 대권 경쟁에 뛰어든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지지하는 광주 지역 모임인 나의 소원도 지난 4일 출범했습니다. 이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정영재 백범문화재단 상임이사는 정 전 총리에게 이달 안에 광주를 방문해 시민들과 접촉면을 넓히고 정책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대선이 10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의 정치적 기반인 광주 전남 지역에서 여권의 유력 대권 주자를 측면에서 지원하는 모임 결성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유철웅입니다. 광주 대구 국회의원 16명이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 내륙철도를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광주와 대구 지역 국회의원 16명은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영호남 대통합철도이자 국가균형발전 대표 노선인 광주 대구 달빛 내륙철도의 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 요구에 대해 정부가 응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광주경실련 등 광주 전남 61개 시민단체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달빛 내륙철도는 지역 화합과 동서 교류는 물론 국가 균형 발전을 이끌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올해 소금값이 고공행진을 하는 등 벌써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해 잦은 장마로 생산량이 크게 감소해 시중에 재고가 부족한 데다 올해는 일본 원전의 오염수 방류 결정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리 천일염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전국 천일염의 80%가 생산되는 신안군의 한 염전입니다. 최근 소금값이 급등하면서 염부들의 손길이 바빠졌습니다. 지난해부터 상승하던 소금값이 올해 20kg 한 포대에 생산지에서 9,000원을 넘어섰고 소비자 가격은 2만 원 가까이 거래되기 때문입니다. 소금값이 오른 이유는 지난해 잦은 비로 생산량이 절반 정도로 줄어 재고가 없고 염전이 태양광 발전소로 바뀌면서 염전 자체도 줄었기 때문입니다. 여기다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은 소비자들의 국산 소금 구입 경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금년도 지금 현재 4월달, 5월달 날씨가 굉장히 좀 안 좋습니다. 생산량이 전년 대비 좀 이렇게 감소해서 좀 얼른 바다에 2년 후에 방류한다는 이런 소식들을 듣고 소비자들이 소금을 이렇게 전년도보다 좀 더 많이 이렇게 구매를 한 것 같습니다. 실제 국내 천일염 가격은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1kg에 525원의 최고 시세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인 2012년부터 2019년까지는 100원대에서 300원 사이를 오가다 올해 들어 거의 1kg에 400원까지 오른 것입니다. 소금값이 상승하면서 천일염을 주 원료로 쓰는 죽염 등 소금 가공업체와 절임 배추 공장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천일염이 비싸다 보니 대신 가격이 싼 호주나 멕시코산 수입 소금에 대한 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천일염을 많이 필요로 하는 가공 공장들이요, 식품 업체들이요, 거기에서 차지하는 원료 비중이 너무 커버리기 때문에 다른 대체 소금을 생각을 하게 많이 돼 있습니다. 염전 면적 감소에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까지 겹치면서 비교적 싼 가격이던 봄 소금이 벌써부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창입니다. 담양의 관방재림은 지역의 대표 관광 명소 가운데 하나인데다 천연기념물로도 지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서식하는 푸조나무 100여 그루가 예년과 달리 5월 중순이 되도록 잎을 틔우지 못하고 있어 담양군이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 김호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담양천을 따라 1.5km가량 길게 늘어선 천연기념물 제366호 관방재림. 매년 봄 푸조나무 등 170여 그루의 나무가 우거져
시원한 그늘을 만드는 담양의 산책 명소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5월 중순 되도록 푸조나무에서 새잎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가지만 앙상한 상태인데요. 실록으로 뒤덮인 주변의 다른 나무들과 비교하면 차이는 분명합니다. 주민들은 지역의 자랑거리인 수백 년 된 나무들이 한꺼번에 고사하는 건 아닌지 우려합니다. 이게 지금 이 푸조나무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느티나무는 다 잎이 지대로 나오고 이 나무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죽은 것은 처음이죠. 담양군의 요청으로 현장을 살펴본 전문가들은 지난 겨울 담양에 불어닥친 추위를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1월 초 영하 20도 가까운 강추 위에 나뭇가지 걸면서 말라 죽은 것으로 보이고 여름쯤 굵은 가지에서 조금씩 잎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겨울로는 만들어져 있는데 그게 죽어서 새로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죽은 가지 제거하는 거는 잎사귀가 난 후에 해야 되고요. 담양군은 이번 진단 결과를 토대로 푸조나무들에 대한 후속 조치를 문화재청과 논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밤사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광주에서 7명, 전남에서 6명이 추가되었습니다. 광주에서는 감염 경로 미확인 확진자의 가족과 지인 등 4명이 확진됐으며 서구의 한 카드회사 콜센터 직원 1명과 광천구의 한 고등학교와 독서실 관련 확진자가 각각 1명씩 추가되었습니다. 전남에서는 여수 유흥업소 연관 2명과 앞서 확진된 장성군 공무원과 접촉해 자가 격리 중이던 1명이 확진됐으며 곡성에서는 광주 확진자와 접촉한 1명과 감염 경로 미확인 확진자 2명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 하루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광주가 22명, 전남은 17명입니다. 광주 지역 유흥업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관련 업종 종사자의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 지역 유흥업소와 노래 연습장, 관련 유흥 접객원, 소개업소의 업주와 종사자 등은 오늘부터 오는 16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검사는 자치구 보건소 선별진료소 등에서 익명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고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늘은 맑은 날씨에 기온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낮 동안 내륙을 중심으로 초여름 더위가 찾아올 텐데요. 광주와 담양 29도, 곡성 28도 등 30도에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해안 지역도 어제보다 기온이 크게 오르겠지만 오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도서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최대 순간 풍속, 초속 17m 안팎의 돌풍이 부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하늘 볼 수 있겠고요. 공기 또한 깨끗하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기온이 많이 오른 상황인데요. 광주 19도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 기온 담양 29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광양의 아침 기온 18도, 낮 기온 25도, 순천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포 26도, 영암 27도, 강진 25도로 어제보다 4, 5도가량 높겠습니다. 신안도 27도까지 올라 오늘 덥겠습니다. 먼바다를 중심으로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물결이 최고 4m로 매우 높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은 더 올라서 모레 절정을 보이겠고요. 주말에는 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 2월에 치러진 나주축산농협이사 선거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나주경찰서는 나주축협 이사 선출 과정에서 일부 후보들이 투표권이 있는 대의원에게 현금을 제공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나주축협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금품 선거와 관련한 문제 제기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제1회 전남지역 초중 고졸 검정고시 합격률이 80% 안팎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자료를 보면 초졸 검정고시의 경우 82.9% 합격률을 기록했고 중졸은 79.2%, 고졸 검정고시는 79.4%로 집계됐습니다. 최고령 합격자는 초졸은 71세, 중졸 70세, 고졸은 65세로 나타났습니다. 전남지역 소아 돼지 구제역 항체 양성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남도가 구제역 백신 접종을 추진한 결과 지난달 기준 소의 항체 양성률은 98.4%로 지난해 말보다 16%포인트 상승했고 돼지 역시 4.2%포인트 오른 89.4%로 집계됐습니다. 전남도는 2019년부터 모든 우제류 사육 농가에 백신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항체 양성률이 미흡한 농가의 경우 100% 접종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아침 함께한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